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에 좀 장세가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그런 보통의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매물 정리된 종목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삼표 시멘트부터 CJ 프레시웨이까지는 좀 초장기주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 241선을 기점으로 241선을 노크 하다가 이제 241선 위에 얹어 놓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첫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그대로 추세 타고 갈지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세를 위한 첫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241선을 노크했다가 이번에는 노크하고 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이후로 다시 조정줬다가 다시 241선 위에 얹어 놓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241선 밑으로 내려오면 잠깐 빠져나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 악착같이 달겨들으면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두산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의미 있는 변동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기 지금 58,000, 그러니까 한 6만원 정도까지 딱 올라서면 그때서부터는 완연한 추세를 타고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CJ 프레시웨이 두산은 어느 정도 추세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량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장기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싱크웨어부터 컴텍 시스템까지는 조금 시세가 크게 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똥심을 찌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7,000원 이 돌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었고, 7,000원 돌파 이후에 안드로메다로 갈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 상황, 이 추세, 이 각도, 굉장히 큰 장대 항봉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싱크웨어, 생각보다 조금 잘 가고 있는데요. think웨어, 어디로 갈지 생각해봐라. 자, think웨어라는 회사 자체가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예전에 제가 또 어깨너머로 주워듣기로 이 think웨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비게이션이 또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트상으로 보면, 자, 여기에서 지금 정식 티켓을 끊고 매수하는 것은 31선 위에 241선 아래입니다. 여기에서 오래 기다렸던 사람은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을 지금 향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7,000원인데 지금 19,000원이니까 이미 수익이 100%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 정도에서 매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최소한 7-80%의 수익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후발대로 들어간 사람들은 한마디로 티켓을 끊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갖고 있어도 불안하고 안 사도 불안하고 뭘 하든 불안한 그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완전히 쳐다봐서도 안 되는 그런 종목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큰 시세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싱크웨어를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넷과 싱크웨어 그리고 바이오솔루션, 바이오솔루션은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변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직까지 유효한 종목들이 지금 탑 엔지니어서부터 바이오솔루션까지 남아 있거든요. 241선을 기점으로 강력하게 매달리는, 요 싱크웨어부터 바이오솔루션까지 강력하게 매달리는 투자, 악착 같은 투자를 해야만 수익을
큰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RLS 오토메이션부터 대원강업까지 여기도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영역인데, 사실 여기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관찰을 하는 것과 매수를 하는 것, 관찰해서 매수를 할 때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가, 그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사놓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일주일 안에 갈지 2주에 갈지 3주 안에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놓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막 움직이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 15% 올라가 있는 것을 조금 고수가 아니고서는 거기에서 돈을 딸 확률은 조금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자기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이 종목이 큰 시세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적극 동참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원강업은 30일 이평선 이후에 캔들을 갖다 놨고, 예를 들어서 오늘 매수를 했다면 이 검은 선을 건드리면 나는 손절하겠다. 그리고 검은 선을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을 때 다시 매수하겠다라는 손절은 짧게 잡고 수익은 길게 잡는 그 전략을 하면 10번 중에 5번만 성공해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계좌는 플러스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손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것을 매수하면 반드시 나는 수익이 나면 팔겠다라는 것은 자칫 굉장히 위험하고 스트레스의 극강으로 자신을 몰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미리 사서 손절을 각오하든지, 아니면 약간 평소보다는 다른 거래량, 다른 어떤 등락률,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평소와 다른 등락률은 5에서 7%입니다. 가만히 있던 뜨뜻미지가 나던 주식이 갑자기 그날 5%에서 7%가 올라버렸다. 그러면 그날은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호가창을 봤더니 평소에는 500, 600주 이렇게 매수하던 것이 3,000주, 4,000주, 만주, 2만주 이런 식으로 매수가 쑥 들어온다. 그러면 그날은 거래량이 터지는 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매수와 매수하지 않는 것 사이에 명확한 근거를 잡으라는 말입니다. 그 근거는 제가 일괄적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 종목마다의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매매 패턴이, 그리고 그분들의 매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일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5에서 7%의 상승과 함께 평소와 다른 매수가 들어온다. 이 정도라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도전해 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7%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4%, 내가 매수하고 나서 3, 4%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나는 팔겠다. 내지는 어떤 캔들에 대한 자신만의 근거, 내지는 여기만 오면 나는 손절이다라는 어떤 그 근거점을 찾지 않고 들어가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근거 내지는 각오가 돼 있다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보통은 이제 매매 실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렇게 못할 바에는 이 30일 이평선 위에 240일 이평선 아래에서 두세 달 정도 생각하시고 들어가면은 안전하게 주린이들 같은 매매 패턴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지금에서의 매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다,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 32평선 위에 242평선 아래 여기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브리지텍 같은 경우나 아니면 KL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윗꼬리가 달렸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것 자체는 차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래량과 함께 동반됐을 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는 굉장히 긴데 거래량은 조금 미약한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KL넷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굉장히 긴데 거래량도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일정 부분 또 조정이 왔다가 다시 한번 또 들썩할 수 있는 계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L넷 같은 경우에도 오늘 3분봉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매수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미 13%, 14% 뛰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리스크에 대한 어떤 단단한 각오가 없으면 손실을 볼 수가 있고, 뭐 약간 고수의 영역 내지는 주린이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자신 있게 들어갔다고 한다면, 아니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들어갈 수 있다 한다면 여기서도 분명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주린이들에게 추천하는 것은 이렇게 잔잔하게 있는 주식들,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잔잔하게 있는 주식들을 조금 보유 기간이 길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여러 회 수백 종목을 보다 보면 자신의 구미에 딱 맞고 이거는 사야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기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중수 매매자로 재도약하면서 좀 수익률이 빠르게 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린이들과 고수들 사이의 차이는 재물을 보는 눈이나 차트를 보는 눈은 금방 섭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 하나하나의 그 경험, 그 호가창에 대한 경험은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고수가 아니시라면은 30일평선 위에 240평선 아래, 여기서 항상 매수하는 습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오히려 시드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전체적인 종목을 봤을 때 이렇게 의미 있게 변동이 팡팡팡 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직 경험치가 부족하다면은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모의 매매 내지는 이미지 매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험치를 쌓은 다음에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금메달 종목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약 한 15개 정도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박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워낙에 고가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건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딱 튀었을 때, 예를 들어서 20% 이상 딱 뛰었다, 그럼 일단은 반 팔고 조금 더 간다, 그럼 나머지 다 팔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어떤 특정 가격이 왔을 때 나는 팔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었어야 되지, 이거는 오늘 매매할 종목은 아니고, 또 저희 금메달 구독자님들 중에서 요 또 꽁다리에 대롱대롱 매일 달려 있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아직까지 매매 동참할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미리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장대양봉 하나가 딱 20% 이상짜리가 나오면 일단은 반 정리하고, 그 다음날 한방 반의 원리에 의거하여 나머지 다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승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흥국화재라는 종목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241선을 내내 가만히 있다가 딱 241선과 32평선이 수렴되면서 그 위에 얹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날 매수했었어도 아주 좋았고, 뭐 이날 매수했었어도 좋았겠지만
이날 매수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요 전날에 내지는 그 이전에 이 종목을 봤다면 매수할 메리트, 매수할 근거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고, 생명과 화재, 금융 이쪽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양생명도 지금 약간 그런 관점에서 지양대양봉이 하나 또 큰 게 남아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자, 동양파일과 동양생명이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매매를 하면 손절점은 당연히 4,059원이라는 여기가 딱 손절점이 될 테고, 이 손절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면은 사실은 여기 242평선 아래 32평선 위에 여기서 매수했었어야 되고, 두 달간의 마늘을 먹는 두 달간의 기간은 조금 인내했었어야 된다. 주린이들은 딱 요 매매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런 매매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두 달 기다려 봤더니 보통 이런 날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는 그 경험치가 쌓이면 내가 왜 이때 미리 매매를 해야 되냐, 이날 예를 들어서 조정을 주거나 아니면 32평선을 깨고 내려올 때 조심조심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깨달음의 경지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오는데 보통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있다 보면 내가 왜 여기서 사야 되지? 여기서 사면 더 빨리 먹을 수 있는데 라는 어떤 자신감 내지는 계속 보다 보면 그 경험치가 쌓여서 나중에는 조금 더 수익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만큼 좋은 종목은 없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을 항시 필터링 하려고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이 한번 솟아오를 것 같다라는 종목들을 또 보시면 거기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박림은 이제 한번 따당 나왔기 때문에 흥국화재,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더 볼 수가 있고요. 요 두 개는 나왔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변화하는지 일단은 보면 좋을 것 같고, 흥국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기서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요거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작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줬을 때, 조금 심한 조정이 왔을 때 또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서 흥국화재는 또 한번 더 지켜보는 그런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 말씀드리면서 매매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또 댓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되도록 자세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설명법으로 이해시켜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